예, 이제 먼저 앞서서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여러분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큰인병원이란 이름이 아직 여러분의 귀에는 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큰인병원은 저희 이제 부암동 쪽에 새로 생긴 병원이고요. 제가 이렇게 병원장으로 저희 대표원장 3명 같이 해서 이렇게 병원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 전에는 이제 부산백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교수를 하면서 교수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부산의 대표적인 관절 척추 병원인 센텀병원, 수영의 센텀병원에서 6년간 재직하면서 진료부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다양한 관절 수술 이렇게 경험을 쌓고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과 좀 호흡을 좀 잘 맞추기 위해서 저란 사람이 어떤지, 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좀 더 재밌게 오늘 시간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좀 커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강원도 정선이라는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탄광 지역으로 많이 알려진 지역이고 지금은 이제 카지노가 들어서서 이렇게 카지노랜드로 또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저는 초중고등학교는 경북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포항제철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학창 시절 바닷가를 뛰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부산 진구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부산 백병원에 2002년도에 입학해서 이렇게 의과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안 좀 다양한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축구부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또 통기타 동아리도 하고 학업 위에 좀 다양하게 좀 관심을 갖고 또 재밌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좀 해왔었고요. 사실 이게 제 이제 경력 중에 하나인데, 의과대학 다니는 시절에 제가 본과 1학년 때 우연하게 기회가 되어서 책을 집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소설 7편짜리 장르소설을 집필하게 되었고, 다행히 학창 시절에 이렇게 책을 쓰게 돼서 약간 학비도 좀 보탤 수도 있었고, 또 약간 짭짤하게 또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돼서 참 저한테는 뜻깊고 유익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진구에서 제가 또 부산 진구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2008년 부산 진구편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4학년 시절에 내가 그래도 부산 진구에 사는데 그래도 전국노래자랑은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나가게 됐는데 참 운이 좋게 이렇게 송혜 선생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이 전국노래자랑에 나가게 되었고, 또 너무 잘 봐주셔서 인기상까지 타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철없는 시절에 그냥 호기롭게 나갔는데, 제가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 부산 진구에서 이렇게 부산 진구 전국노래자랑 나갔던 게 오히려 인연이 돼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병원을 할 수 있는 또 뜻깊은 그런 또 추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음에는 만약에 또 혹시나 MBC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오시면 제가 한번 직접 또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조금 친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문의를 부산백병원 정형외과에서 이제 전문의를 따고 이제 군대를 육군 대위로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시절 때 강원도 인제 지역에 있어가지고 되게 조금 뭐 심신을 위로하고 또 체력 단련도 하고 굉장히 좋은 자연에서 지낼 수 있었고요. 군 시절 동안에서도 또 뭔가 연구를 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카데버 워크샵, 또 시체 해부, 또 강연 이렇게 쫓아다녔고, 또 군대 시절 동안 저는 대학 교수로서 좀 계속 좀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방통대학교를 군대 시절에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를 또 졸업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학사가 의학사, 통계학사 이렇게 2개의 학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잠시 연수를 다녀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전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임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하시겠는데, 전문의를 따고 나서 정형외과에서 이제 무릎, 어깨, 뭐 발 이렇게 세부 분야를 전공하는 과정을 또 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이후의 전임의 과정을 부산백병원 정형외과 곽지철 교수님한테 1년 동안 했었고요. 그 사이 동안 또 서울에 한 달 동안 또 이영태 정형외과라고 우리나라에서 발로서 가장 최초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이영태 선생님한테 4주간 또 연수를 다녀왔고,
또 우리나라에서 다지증,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혹은 발가락이 짧은 단지증, 이런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 광명세운병원인데, 그 광명세운병원의 김은소 원장님한테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배워와서 다양하게 좀 경험을 쌓고 이렇게 2017년에 부산백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가까이 이제 재밌게 교수 생활을 하였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환자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강연 활동, 또 미국에 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세계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또 좋은 의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제가 부산 센텀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께서 그래도 큰인병원보다는 아마 센텀병원을 더 익히 아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는 제가 대학에서는 좀 발 위주로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 센텀병원에서 6년 재직하면서는 무릎과 고관절까지 하지관절 전체적으로 다 진료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고요. 그때 그 이전에 이제 MBC 닥터 인사이드 프로그램에도 나갈 수 있었고, 또 우리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채널인 비욘드 이 채널 서울에 가서 녹화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송 활동, 또 우리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계속 좀 매진하고 싶어서 학회에서 주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워크숍에서 여러 대학 교수들과 같이 이렇게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센텀병원은 사실은 이제 수영에 있고 또 광안리에 가까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매일 자전거를 타고 제가 이제 다녔는데, 그때 시절이 참 이렇게 체력도 단련하고 좋은 시절이었지 않나 새삼스럽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은 참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서 좋은 지역인 것 같고, 그래서 요트나 뭐 서핑 등 다양한 이런 취미 생활도 계속 즐기면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몸도 건강해야지만 환자분들에게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항상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큰인 병원을 제가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부산 진구 트레이더스 부산 진구청 바로 옆에 그 위치에 큰인 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저희 큰인병원은 사실은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 개층에 입원실, 그다음에 수술방, 외래진료실, MRI, CT 검사실 이렇게 다 있는 병원이 사실 부산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개층에 부산 경남 최대 규모로 입원실, 수술방, 외래진료 검사실이 다 있는 단일층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을 저희가 좀 갖고 있고요. 72병상의 이제 규모의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새로 생긴 병원들은 전부 다 입원실이 4인실 이하입니다. 그래서 병상 수는 작지만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갖추었고, 또 무균 수술실로 깔끔하게 최신의 어떤 시설을 준비해서 4개의 수술실을 구비해서 정형외과 관절 척추 수술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외래 진료실, 또 우리 이제 내과 통증 선생님도 원장님들도 같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술실, 4개의 수술방, 그리고 이렇게 입원실까지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좀 쾌적하고 잘 지내실 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해서 9월 1일부터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기의 무릎 관절염 환자라는 거는 관절염 이제 등급에 있어서 4단계 환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관절에 연골 부분이 닿아 있어서 뼈가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상태를 말기의 관절염 환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뼈가 닿게 되는 경우에는 무릎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뭐 연골 주사 치료나 주사 치료나 또 그런 다양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관절 같은 그런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기의 관절염 환자도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뼈가 점점 진행되면 파이게 되기도 하고, 또 옆으로 뼈가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상의 보행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무릎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체형 또 보행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허리나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기의 환자들은 조금 적극적인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령층의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많이 하는 게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버스 지나갈 때마다 모든 병원들이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얘기를 계속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 그러면 뭐지? 뭐가 좋지? 또 뭐가 이점이지?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이렇게 저한테 진료 보러 오실 때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왜 좋은지, 또 뭐가 기존의 수술과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센텀병원에서 6년 정도 이상 근무를 했고, 진료부장으로서 병원 전체 의료진을 제가 이제 총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부산 센텀병원이 부산에서는 가장 초반에 로봇 인공관절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이었고요. 제가 재직했던 6년 전부터도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 인공관절 모델을 도입해서 했었고, 저도 그 센텀병원에서 부임하자마자 바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병원보다 제가 좀 더 앞서게 로봇 인공관절을 많이 해왔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 경험을 아무래도 이제 그런 회사나 또 이런 여러 이제 단체에서 인정을 해주어서 저희 큰인 병원이 생긴 지 2달, 3달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전국에서 한 4개밖에 지정이 되지 않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 교육기관으로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로봇 인공관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여러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저희 병원에 배우러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그러면 과연 뭐가 좋을까? 사실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술이 빠르다, 뭐 염증이 좀 덜 생기는 것 같다, 좀 정확한 것 같다. 그런데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이전에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확한 사전 수술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 전에 CT 검사를 하시게 되고, 그 CT 검사를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의 뼈의 모델을 정확하게 구현을 시키고요. 그 뼈의 모델을 통해서 과연 이 뼈를 어떻게 얼만큼 절삭을 하고 뼈를 다듬어야지 올바른 상태의 정확한 인공관절이 들어갈지, 또 환자의 뼈의 크기, 사이즈에 맞춰서 그 인공관절을 미리 사전에 선택을 해서 수술 이전에 미리 사전 수술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술보다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사람이 정말 숙련된 의사라 하더라도 이게 사람인지라, 사람은 또 자기의 뭐 육안이나 또 필요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릎에 있어서는 우리가 걷고 활동하고 보행하는 데 있어서 체중을 계속 부어받기 때문에 똑바른 다리가 되지 않는다면 인공관절 자체도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요즘에 통상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은 한 20년, 25년 사용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인공관절의 배열이나 밸런스가 좋지 않다면 그 수명이 한 10년, 15년으로 조금 못 쓰다가 인공관절이 빨리 망가져서 넘어가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 인공관절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수술에 있어서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사람이 직접 톱을 가지고 뼈를 절삭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또 자칫 잘못하면 뒤에 있는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로봇의 팔에 의해서 한 1, 2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갈 위치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관이나 신경 같은 잠재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안심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그런 인공관절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방에서 최소한 한 3명 정도 이상의 사람이 붙어야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는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하는 저 혼자만으로도 수술의 70%, 80% 과정을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수술을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할 때 헬멧, 거의 우주복처럼 환자분한테 오염이 안 가도록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두 명 더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수술 과정에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는데, 로봇 인공관절은 수술하는 한 사람만 로봇 옆에서, 환자 옆에 서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감염이나 염증의 노출 위험도를 정말 극도화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장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인공관절은 수술하고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인공관절을 치료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빼서 염증을 조절하고 다시 인공관절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술보다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는 염증이 안 생기고 감염이 안 생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로봇 인공관절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로봇 인공관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인공관절 삽입물의 위치에 맞춰서 다양하게 크기와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을 저희가 계획하는 이제 영상인데, 뼈의 모델에 맞춰서 또 업체나 그 인공관절의 제품을 선택하고 인공관절의 다양한 크기에 맞춰서 뼈 모델에 이렇게 맞춰서 정말 이 인공관절이 환자한테 정말 잘 맞아 들어가는지, 오차가 없는지, 이거를 수술 전에 미리 다 계획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하고 수술에 시행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정확한 수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인공관절은 실제 수술할 때 있어서도 뼈를 굉장히 정확하게 절삭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이 기존에 이제 제가 인공관절 기존의 방식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뼈를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밑에 톱 밑에 대를 대가지고 90도로 맞춰가지고 사람의 육안과 이 대에 의존해서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눈이 정확하고 이거를 잘 본다 하더라도 1도, 2도, 3도의 오차는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로봇 인공관절은 그 미리 계획된 그 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지 정렬이 정확하게 구현되게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현됐을 때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인공관절 수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경이나 혈관의 잠재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뒤에 그 혈관의 손상이 일어나서 이런 혈관 손상에 대해서 결국에는 현미경으로 다시 혈관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과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또 무릎 뒤쪽에 다시 절개를 하고 이와 같은 흉터도 남게 되어서, 기존의 수술은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하고 미세하게 안전하게 하더라도 이런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 수술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잠재적인 손상이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딱 뼈만 로봇이 절삭기가 들어가서 뼈만 이렇게 절삭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차를 줄이고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이 모델 자체가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로봇 인공관절 모델이고요. 실제로 제가 하는 수술 장면입니다. 이런 컴퓨터 모니터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뼈를 절삭하는 거와 화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오차가 없도록 확인하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수술의 대부분 80% 과정은 저 혼자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에게 갈 수 있는 감염이나 염증이나 그런 위험성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제가 실제로 수술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저 혼자서 환자의 무릎 옆에서 로봇 인공관절을 사용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지 정렬의 어떤 오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쨌든 말기에 인공관절 환자 시행을 받아야 될 환자였고, 이와 같이 오른쪽 다리가 오다리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다리가 심하게 되면 무릎 안쪽으로 하중이 계속 실리기 때문에 무릎 안쪽이 계속 손상이 되고 결국 이런 오다리로 인해서 관절염이 계속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로봇 인공호흡 관절을 받았을 때 결국 무게 중심선이 무릎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정확한 이제 관절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인공 관절에 이런 장점이 있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로봇 인공 관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간이 좀 계속 지나가면서 조금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좀 내용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내용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뼈가 많이 연골이 많이 닳아서 결국 관절의 정렬이 무너지면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도 관절염의 2단계, 3단계 무릎의 내측에 이렇게 관절 간격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치료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계속 아픈데 나는 아픈데 그럼 무슨 치료를 해? 그래서 10년 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게 줄기세포 치료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줄기세포 치료 중에 가장 유명한 제품이 제대열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이식을 시키는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한 20세에서 50세의 사람들은 자기 장골에서 골수를 빼서 줄기세포를 배출시켜서 그거를 이식을 시키는 자가줄기세포 치료도 각광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수술들의 이제 단점은 연골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뼈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구멍을 뚫은 뼈가 자리 잡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석 달까지는 최대한 체중을 부하하지 않아야 되고 또 수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재생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불편해하고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연골에 재생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의 줄기세포 수술이 아닌 이런 자기 장골능에서 빼는 자가줄기세포를 주사를 하는 주사치료가 신의료 기술로 받아서 최근에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각광받는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면 왜 좋은지, 실제 그러면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줄기세포 수술이었던 제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유명하게 알려진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무릎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무릎의 연골을 재생시키도록 구멍을 뚫고 이와 같은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을 도포함으로써 연골 생성을 빨리 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치료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관절염 환자에 진행된 3단계, 4단계 연골이 벗겨진 그런 환자에 있어서 무릎 연골이 따르는 환자에서 인공관절 하기에는 아까운 환자들, 그런 환자에 대해서 대안적인 치료로 쓸 수 있고 굉장히 10년 이상 이루어지는 수술이고 치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안전하게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했던 제 환자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 환자는 56세 여자 환자였고 아직은 이제 내측의 관절염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내측의 뼈가 완전히 닿지 않은 관절염의 3단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내측의 손상이 계속되고 아프고 또 치료되지 않는 상황이 보여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환자는 실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약간 오른쪽 다리가 오다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휘어진 오다리가 5도 이상의 각도가 휘어진 다리에 대해서는 다리를 똑바로 만드는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함으로써 인공관절을 하는 상태를 지연하고 막아주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오다리를 교정하고 또 달하는 연골에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이 환자가 찍은 MRI 사진이고요. MRI에서 보다시피 내측에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달리 내측에서는 염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고 또 그 연골 하부분에 뼈의 색깔은 MRI에서 왼쪽 사진에서는 검은색이 정상인데 그 내측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게 뼈가 연골이 없고 뼈가 부딪히다 못해 밑에 있는 뼈가 계속 손상되고 또 이런 상태가 지생되면 괴사가 되는 관절염 말기 직전의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상태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어진 다리를 똑바로 만들어서 내측에 가해지는 부하가 없도록 해서
연골이 재성되고 환자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절골술을 이제 같이 시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절골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은 다리가 휘어졌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절골술을 해야 됩니다 하면 환자분들이 뼈를 부러뜨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겁내하고 무서워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다시피 아래쪽에 있는 다리가 주로 휘어지기 때문에 아래쪽 다리의 내측에서 절골을 한번 시키고요. 그렇게 절골을 시킨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벌어진 상태를 일자다리로 만들어서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과정이 끝납니다. 실제로 수술 시간은 한 20분, 30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을 함으로써 다리의 정렬이 똑바로지니까, 이게 휘어진 다리가 되면 이 안쪽으로 관절이 계속 닳게 되는데, 똑바른 다리가 되면 이게 결국 무릎에 가는 하중이 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내측으로 진행되는 관절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인공관절 직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술은 한 3-40분 걸리고 입원은 보통 한 4-5일 정도 하시게 되고요. 걷는 거는 2주, 3주에 걸쳐서 차츰차츰 보행을 시작하게 되고, 한 달, 2달 지나면 조금 더 정상적인 또 편한 걸음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여러 환자를 이런 절골술을 하면서 많이 경과를 보면 한 6년, 7년까지는 대부분 좋으시고요. 또 좋은 환자분들은 거의 한 10년 이상 가면서 인공관절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인공관절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또 절골술 이후에도 퇴행이 그래도 진행되기 때문에 6년, 7년 뒤에는 또 드물게는 또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환자는 앞서 보여드린 MRI 사진처럼 연골이 너무나 많이 닳았기 때문에 이런 절골술 치료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돼서 줄기세포 이식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절골술을 해서 다리를 오른쪽과 같이 휘어진 다리를 왼쪽과 같이 무게 중심선이 무릎의 가운데 지나가도록 똑바른 다리로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연골이 많이 딸가 있는 이런 노란, 오른쪽 사진에 하얀색이 연골이고 노란 부분이 뼈입니다.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어서 연골이 재생시키게 하는데, 그 위에 줄기세포를 이식시켜 가지고 1년 뒤에 이 환자의 무릎을 다시 관절경으로 봤는데 오른쪽처럼 연골이 이렇게 잘 재생된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환자분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골술만 해도 될까요? 줄기세포 수술을 같이 해야 될까요?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절골술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병원에서 대략 비용적으로 한 300만 원 전후의 비용으로 절골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줄기세포 수술까지 같이 되면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수술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 줄기세포 이 제품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되시고, 다만 이런 의료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일단은 다 됩니다. 그래서 실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편하게 하시고, 실비가 없으신 분들은 절골술만 선택하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골술만 해도 무릎의 내측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연골이 재생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절골술만 해도 관절염은 좋아집니다. 다만 이와 같이 광범위한 연골의 손상이 있고 이런 문제가 같이 있을 때 줄기세포 수술까지 같이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연골이 재생될 수 있고, 또 빨리 또 연골이 회복돼서 통증을 느끼고 아플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서 줄기세포 수술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의료진과 잘 상담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대엽 줄기세포, 또 자기 장골등에서 빼서 자기 골수를 이식시키는 줄기세포도 비슷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어떤 연골의 손상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로서 지금까지는 해왔는데요, 올해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수술로 하지 말고 환자분들이 좀 편하게 주사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거치고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개 검토를 하고 또 수십 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문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자기 장골릉에서 뺀 줄기세포를 주사만 하는 치료도 효과가 있더라 해서 이렇게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신의료기술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 수술은 아무래도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시술적인 개념이라서 환자가 빨리 걷고 일상생활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요. 다만 연골 수술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연골을 재생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연골을 재생하는 성과가 탁월한지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있어서 이 자기 장골릉에서 골수를 채취해서 이거를 추출해서 주사를 하면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주는 여러 다양한 줄기세포 성분, 또 조혈모세포 성분, 림프구, 또 과립구, 이렇게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는 여러 성분들이 활성화되면서 무릎의 관절염을 막아주고, 또 줄기세포 자체도 어떤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염증을 막거나 단순하게 연골을 재생하거나 보호하는 개념이 아닌 그런 거를 복합돼서 한다는 개념에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주사 치료를 공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수술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하고요. 다만 단순한 주사 치료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어서 여러 병원에서 봤을 때는 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에서 주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연골 주사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한 번쯤은 고려할 만한 시술 주사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신의료 기술로 공포를 받았기 때문에 실비 보험으로도 다 가능한 치료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로 반응이 없었던 분들은 한 번쯤은 또 고민해 보실 그런 치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 환자분이 효과를 느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과 어떤 다른 패러다임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치료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말기의 관절염이 아닌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환자의 직전의 환자들에서 이 줄기세포 주사를 할 수가 있다 얘기를 했고, 우리 장골릉 골반에 이제 뼈에서 채취를 해야지만 이런 줄기세포가 가장 풍부하게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40에서 60cc를 채취해서 이거를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한 7에서 10cm의 줄기세포 성분 농축액을 추출해서 환자의 무릎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됩니다. 관절염 3단계, 4단계는 이렇게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자면 연골이 이렇게 좀 그래도 하얗게 남아있는 게 3단계고 연골이 아예 없는 게 관절 손상의 4단계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절 손상의 3단계, 4단계는 이 대상이 되고, 또 뼈가 완전히 붙은 엑스레이 사진의 마지막에 있는 사진이 아닌 그 위에 관절 간격이 조금 50% 줄어드는 2단계, 그거보다 조금 더 줄었고 붙지는 않았는 3단계에서 이 줄기세포 주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부작용은 없는 것 같다, 안전한 치료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안전한 치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여러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줄기세포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서 기존의 어떤 치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주사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제 제 환자에게 시행한 어떤 그 사진인데, 요 장골릉에서 이렇게 골수를 채취해서 골수를 원심분리기에 돌리게 되고, 그 돌린 원심분리기 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환자의 무릎에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초음파로 보고 정확하게 관절 안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진이 제가 준비한 사진이 조금 잘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결론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인공관절 수술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 물론 기존의 인공관절이 잘못되고 안 좋은 치료고 또 문제되는 치료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 안전하게 하면 인공관절 수술 자체도 20년, 30년 쓰면서 건강한 여생을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공관절 치료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만 로봇 인공관절은 이제 거기에서 아직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고 여러 병원에서 한 150에서 200만 원 추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하지 정렬을 조금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어서 기존 수술보다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다. 감염의 위험성도 훨씬 더 적다.
또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된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인정받았던 줄기세포 이런 수술로도 또 주사치료도 이렇게 고려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가져도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저희 객석에 계신 분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무릎이 2기 말에서 3기 초라고 그렇게 이제 MRI는 안 찍었고요. 동네에서 뭐 엑스레이 상으로 해갖고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연골 주사를 맞는데 그 연골 주사는 안 아파도 계속 맞아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안 아프면 안 맞아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것도 예를 들어 제가 언젠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세까지 그 수술이 가능한지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그 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골 주사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아파도 연골 주사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연골 주사 기존의 가장 대중적인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절액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이 관절액의 성분 자체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또 이 관절액 자체를 윤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히알루라는 성분이 관절액에서 생성되는 기능이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고 이 히알루론산 성분이 없음으로써 무릎이 뻑뻑해지고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제가 특별하게는 아니라서 사실은 무조건 안 아플 때 꼭 맞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긴 하고요.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의료보험으로 이제 주사 맞도록 돼 있으니까 맞아서 문제될 거는 전혀 없고요. 연골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안전하게 맞으시면 분명 일부분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아픈 환자가 꼭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연골 주사 말고도 주변에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관리 그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시면 뭐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사 맞아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인공관절 수술 받을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 최고 고령자는 95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근무했던 센텀병원에서는 95세에서 100세 사이의 환자도 했었거든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인공관절 수술 못하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제가 15년 전 이렇게 제가 레지던트 전공의 할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좀 힘든 수술 중에 하나였고 수술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시간이었고 환자분의 출혈이 많아서 몸에도 부담이 가는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은 한 40분, 뭐 50분 이런 전후 내로 빨리 끝납니다. 마취 기술도 발달됐고 수술 기술도 발달됐고 그래서 환자에 갖는 그런 부담도 굉장히 적고요. 수술할 때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하반신 마취로 수술하다 보니까 몸의 부담도 과거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85세, 90세, 95세 환자들도 충분히 다 가능한 수술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거는 난 나이 들어서 난 수술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수술을 해서 만약에 2년, 3년이라도 튼튼하게 사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도 만약에 건강만 하시다면 인공관절 수술 받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기의 말기의 관절염 환자 그래서 인공관절 하셔야 되는데요 하고 얘기를 듣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조금 최대한 좀 늦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사실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선택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은 10년, 15년이었는데 최근에는 20년, 25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실 때 조금 건강할 때 그래도 인공관절 수술 받아서 미리 관리를 하고 체력을 키우고 회복하시는 게 결국 25년 30년 쓸 거기 때문에 65세 70세에서 인공관절 수술 받는 게 크게 사실은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안 돼도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그게 또 이제 나라에서 너무 과도하게 인공관절을 하지 말라고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0세까지는 사기가 돼야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긴 하시고요.
그다음에 70세 이후에는 3기. 왜냐하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런 줄기세포 주사 또 절골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연골이 재생시킬 수 있는 건강한 신체 능력이 있어야지 재생이 되는데 70세가 넘어가면 이제 자가가 회복하는 그런 연골의 생성 기능이 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70세 이후에는 나라에서도 3단계, 3기 환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고 그렇게 제시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70세 이전까지는 인공관절 수술이 해당은 안 된다. 그 대신에 그전에는 절골술이나 줄기세포 치료를 하시면 되겠다. 70세 이후에는 4기가 아니더라도 3기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 네. 선생님,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다리 구부리는 게 뭐 정상적으로 전번에하고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한 90%, 95%의 환자들은 이전보다 같이 구부릴 수 있고요. 또 이전에 관절염이 심한 환자들은 무릎을 잘 못 구부리고 잘 못 푸시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는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좋아지시는 환자도 있습니다. 다만 한 5% 환자에 있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입원했을 때 수술하자마자 바로 무릎 관절 연습을 열심히 시키고 환자분께 계속 주지시키고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수술 후에 관절 범위를 회복하라고 하는데 수술 직후에 한 5% 정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봤을 때 한 1년 넘어가면 또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장애 없을 정도의 각도는 다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무릎이 잘 안 구부러져서 일상생활에 안 된다, 너무 뻣뻣하다 이런 환자분들은 조금 드물지만 그래도 한 5% 10%에서는 충분하게 완전 구부리는 거는 안 되시는 환자도 일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질문하실 분. 네. 선생님, 나는 수술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있으면 이거 관절이 갈아도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갈 수가 없습니까? 지금 무릎 아프신가요? 지금은 무릎은 괜찮는데 지금 현재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이 무릎을 15년 동안에 밖에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무릎을 다시 갈 수가 있습니까? 예, 그 15년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던 거는 네. 아마 그게 평균적인 수치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10년 전에 하신 분들도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는 한 20년, 25년도 쓰거든요. 그래서 꼭 무릎을 꼭 이제 다시 수술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만약에 아프시고 증상이 발생하고 저희가 이제 의료진이 진단했을 때 이거는 인공관절에 문제가 있네 판단되면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그런 상태를 파악해서 인공관절 사이에 끼어 있는 라이너라고 하는 이제 삽입물이 있는데 그게 따르는 사람은 그것만 교체하기도 하고 또 위에 부분만 따르는 사람은 위에 부분만 교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관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치안술이라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되게 아플 경우에는 이 전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전체적으로 가를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그 아픈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방법에 맞도록 이제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으면 그래도 꼭 하신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내 무릎 상태가 어떤지 엑스레이도 찍어봐서 정렬이 괜찮은지 따랐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좀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조금 더 크게 인공관절을 고치는 그거 재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적게 사전에 또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네.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르신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줄기 세포로 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줄기 세포라는 게 자가 골수를 채취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자가 골수를 채취해서 할 수 있는 연령은 나이가 많으면 곤란합니까? 예,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자기에서 뺀 줄기세포, 자가 장골릉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지금의 이제 올해 공표된 주사 치료가 아닌 수술로서 그거를 이제 배지에 같이 도포해서 연골에 손상된 부위에 이식하는 그 수술이 벌써 한 그게 10년 가까이 전부터 해왔던 수술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수술은 기존에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15세에서 50세까지만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왜냐? 나이가 너무 들어가면 자기 장골릉의 그런 재생 능력이 조금 그 골수의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관리를 잘하셔서 제가 봐서는 60대, 70대도 굉장히 건강한 분이 많으셔서 사실 그게 떨어진다는 거를 연령별로 딱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골수에서 채취하는 수술은 그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각광을 받던 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카티스템.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그거는 다른 신생아의 제대열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이제 가공시켜서 이식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대열 줄기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남의 거를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치료할 때 있어서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연골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대열 줄기세포 카티스템. 50세 미만에서 연골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줄기세포 이렇게 해서 기존의 수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신의료기술에서 공포한 이제 치료의 자체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연령은 약간 옛날 컨셉이다. 50대, 60대, 70대를 하더라도 활발하게 신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골수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새로 이제 낸 이런 기술 자체에서는 연령대를 제한을 두지 않고 줄기세포 주사는 현재에 있어서는 기존에처럼 연령대 제한 없이 60대, 70대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70세 이상은 사실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50대, 60대에 인공관절을 하기 이전에 또 다른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분들은 당연히 해보실 치료라고 생각되고 이게 연골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타고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는 줄기세포 성분 또 혈관 신생을 촉진시켜서 관절염을 개선시키는 조혈모 세포 성분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있어가지고 장골릉에는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1년 이상의 효과가 지속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나이 제한은 없긴 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80이 돼도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권해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마다 판단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신의료기술이란 게 아직은 이제 100% 된 게 아니라서 사실 100% 효과가 있고 100% 다 검증돼 있으면 의료급여 보험치료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신의료기술은 아직은 비급여고 100%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인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좀 연구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백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저는 저 산업재해로 해가지고 오른쪽 다리 무릎이 거기 저 무릎뼈 있잖아요. 거기 파열돼 가지고 병원을 저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저 3년이 2019년도에 다쳐가지고 지금 23년이 거의 3년 가까이 다 됐는데. 근데 이걸 지금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이게 조금 있는데 이걸 뭐 다시 산재 어떤 그걸 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뭐 그거는 좀 남다른 조금은 다른 얘기겠지만은 좀 말씀을 좀 아시는 데까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경력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자문위원으로 한 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재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잘 제가 호응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무릎뼈가 부러진 손상이셨습니까? 아니면 연골 손상이셨습니까? 무릎뼈 동그란 부분 있죠, 동그란 부분. 예, 슬개골. 금이가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 손상인데 사실은 모든 산재 환자에 있어서 한 번 손상 당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수술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판단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산재로 재요양 신청을 해서 산재 치료로 받을 수 있고, 과거 예전에 관절 주변에 골절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됐고 관절염이 진행돼서 뼈가 닿아서 인공관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예전에 다친 기록을 가지고 산재로 인정을 받아서 산재 치료로 다 치료비를 지원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릎뼈 골절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부위기는 아니긴 해서 일단은 환자분의 실제 상태를 제가 직접 진찰을 하고 잘 봐야지만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수술이 필요한 치료라고 한다면 산재는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치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 아닐 경우 뭐 치료를 뭐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뭐 이래 쑤시고 이래 한 번씩 그렇거든요. 날씨가 이거랑 그러면 그거는 치료를 이래 뭐 받을 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심하고 뭔가 진짜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고 판단하면 드물게 수술이 아닌 치료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산재가 한번 종결되면 수술이 아닌 보존 치료,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는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이렇게 시간이 끝났지만 이렇게 단체로 질문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도 제가 다 친절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예, 끝까지 편하게 잘 지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 큰인병원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안전하고 친절하게 또 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병원이 되고자 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병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경품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MBC에서 준비한